이식된 지방의 입장에서는 주변부가 많이 압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나 산소, 혈류 공급이 잘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시지방 이식 수술은 지연으로 지방 이식을 한 것보다는 생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목조목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슴 확대 수술을 할 때 어떤 분들에게 동시 지방 이식 수술을 같이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최근에는 가슴 확대 수술을 할 때 가급적이면 근육화 이중평면보다는 근막하 방식으로 수술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근막하 수술이 가지고 있는 유리한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화 이중평면을 추천하는 이유는 조직이 얇은 분들한테 윗가슴을 좀 더 잘 덮을 수 있고 구형보형물로 인해서 구형구축이 많은 시대에 근육을 활용해서 수술을 했을 때 구형구축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용하는 스무스 보형물에서는 구형구축률의 차이가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근막하로도 수술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막하 수술을 했을 때 가장 약점이 되는 부분은 근육으로 두껍게 연부 조직을 활용해서 덮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의 두께가 얇을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육을 이용해서 가슴의 위쪽 부분을 덮어주고 가슴골을 덮어주게 되면 그 두께만큼 보형물이 두껍게 덮이기 때문에 보형물의 실루엣이 보이거나 티가 나는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가슴 확대 수술을 하기 전에 초음파를 보고 가슴 확대 수술 후에도 매번 치료 때마다 초음파로 보형물의 상태와 연부 조직의 상태를 관찰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는 이중평면으로 보형물을 덮는 연부 조직의 두께가 생각보다 많이 두껍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부학책에 기술되어 있는 대흉근은 상당히 두껍고 넓고 큰 대흉근, 말 그대로 큰 가슴에 있는 근육인데요. 실제로 수술을 받으시는 마르신 분들은 운동을 많이 하지 않으시는 경우들도 많고 지방 조직뿐만 아니라 근육 자체도 얇으신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제 수술을 할 때 보면 근육화 이중평면으로 되어 있는 근육의 두께가 너무 얇은 부분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근육화 이중평면으로 수술한 분들의 수술 전 근육 두께 그리고 수술한 이후의 근육 두께를 쭉 관찰했을 때는 근육의 두께도 얇아지고 실제로 수술 후에 남아있는 근육의 두께가 두껍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육을 덮는 것이 보형물을 실루엣을 가려주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막하 방식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근막하 수술의 장점을 가져가면서도 근육화 이중평면보다 친하지 않는 가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부 조직의 두께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에게는 근막하 방식으로 수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슴 확대 수술을 할 때 지방 이식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지방층의 두께를 두껍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방 이식을 동시에 해드리고는 있는데요. 지방 이식은 압력이 가해질 경우에 생착률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슴 확대 수술과 지방 이식의 시기는 분리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적은 양의 지방으로도 생착률을 높일 수 있고 훨씬 더 두껍게 연부 조직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슴이 없는 상태에서 보형물이 들어가게 되면 피부가 단단하고 당겨지는 느낌이 들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지방까지 들어가게 되면 아주 단단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겠죠. 이식된 지방의 입장에서는 주변부가 많이 압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나 산소, 혈류 공급이 잘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시지방 이식 수술은 지연으로 지방 이식을 한 것보다는 생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동시지방 이식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조금 더 많은 양의 지방 이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지방 이식이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방 이식을 따로 하게 되면 살성이 풀리는 6개월 또는 1년 이후에 또 수면 마취로 수술을 한 번 더 받으셔야 되는데요. 동시지방 이식을 하시게 되면 한 번의 수술로 가슴 확대 수술과 지방을 채취하는 과정과 지방을 넣는 과정이 모두 한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회복에 대한 부담도 적고 수술방을 2번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적어지기 때문에 수술을 받으시는 입장에서도 수술을 해드리는 입장에서도 조금 더 편리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상 지방 이식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초음파로 연부 조직과 지방의 두께를 측정하고 가지고 계신 근육의 두께를 측정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지를 항상 고민합니다. 제 수술 케이스들을 리뷰를 해보았더니
동시지방 이식을 하게 되는 가장 흔한 경우는 재수술이었습니다. 가슴 확대 수술을 재수술을 할 때는 오랜 기간 동안에 보형물이 들어있었던 이유로 인해서 연부 조직의 두께가 얇아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제가 근육화 이중평면으로 되어 있는 보형물의 위치를 근막하로 바꾸는 수술을 해드리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덮여 있었던 부분을 다른 층으로 내리고 그 위층 공간에 좀 더 얇은 공간에 보형물을 넣게 되면 연부 조직의 두께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슴 확대 수술을 재수술을 하면서 기존에 얇아져 있던 조직에서 근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조직만으로 보형물을 커버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지방 이식을 통해서 채우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마른 체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제가 첫 수술에 동시지방 이식을 그렇게 많이 권해드리지는 않는데요. 너무 마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뽑아서 이식할 지방도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이 잘 찌지 않으시는 분들은 임상적인 경험에 따라서는 지방 이식의 생착률도 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채취도 어렵고 생착률이 떨어진다면 적은 양의 지방으로도 생착을 잘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가슴 확대 수술을 먼저 한 이후에 살성이 풀리고 또 만약에 본인께서 체중을 어느 정도 찌우실 수 있다면 굳이 지방 이식을 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건강한 가슴 모양을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지연 형태로 지방 이식을 해드리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마르신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방 이식을 해야 될 것 같은 분들에게는 허벅지 안쪽이나 복부에 약간에 있는 지방을 채취해서 동시 지방 이식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가슴 확대 수술을 할 때 인공 보형물을 사용하는 것은 유선 조직 아래층 또는 근육 밑에 층에 큰 인공 물질을 넣는 과정입니다. 인공 보형물이 보이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나의 두꺼운 연부 조직으로 덮는 것입니다. 근육화 이중평면으로 한다 하더라도 보형물이 오랫동안 들어가 있게 되면 근육은 늘려서 얇아질 수밖에 없고 가슴 운동을 많이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점점 근육은 얇아질 수밖에 없어서 실질적으로 근육의 두께가 2-3mm 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지방 이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극복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가급적이면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근막하 방식으로 수술을 해드리고 필요시에 지방 이식을 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시지방 이식은 굉장히 유용한 수술 방법이지만 재수술이나 너무나 마른 환자분들, 그래서 반드시 비쳐 보일 것 같은 환자들에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유방 보형물을 이용한 가슴 확대 수술 후 지방 이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시기도 중요하고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동시 지방 이식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지방 이식을 해도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아래 댓글창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고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목조목TV 조종목이었습니다.